시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좌파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아직도 좌파가 있나요? 아니, 어느 때인데 지금 좌파입니까? 이미 좌파는 그 기능과 성능을 상실한 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좌파인가요? 1970년대 이후 좌파는 실패한 이념으로 체제로 이미 증명이 되었는데 아직도 좌파인가요? 이미 실패한 이념의 녹슬고 다 썩어 빠진 이념을 아직도 집착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좌파들의 공통된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 좌파는 백성을 굶주리게 하였다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되고 다 실패한 이념인데 백성들을 먹이지도 못하고 입히지도 못하고 얼마나 혹독하게 핍박을 주고 못 살게 하고 그래서 도망가고 탈출하고 그러는데 이미 그렇게 증명이 됐는데 무슨 좌파입니까? 말이 안 됩니다. 둘째는 좌파들은 인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권력의 도구로만 사용할 뿐 인간을 기계로 만들 뿐입니다. 기계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좌파의 이 유물론이 이 좌파의 핵심 이론이며 철학 이념입니다. 막스 레닌주의는 인간을 물질, 물건으로 기계로 여기기 때문에 단지 기계처럼 노동 생산의 도구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권을 모릅니다. 인권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권력에 반하는 경우는 무조건 처형하고 감옥에 가도 학대한 동물처럼 다루는 것입니다. 이 역사에 실제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 오랜 역사 속에서 부정하지 못하는 사실들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인간의 영혼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물질로 보는 것이 유물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교회를 부정하고 알러지 반응을 나타냅니다. 특히 중국은 태평천국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가장 많은 인명이 죽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렇습니다. 최소 2천만에서 적을 7천만 명까지 죽은 사건이니 특히 이 기독교 종교를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셋째는 평등이론입니다. 의사도 교수도 목사도 신부도 모두 노동자 취급입니다. 임금이 공장 노동자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경영자도 노동자입니다. 기계 수리공이나 회사 경영사장이나 별로 많은 차이가 없습니다. 본래의 사회주의 노동자 혁명의 주 이념입니다. 이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평등이론입니다. 좌파는 평등이라는 것을 그럴듯하지만 실제로 몇 사람들은 지나친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노동의 평등 가치의 평등이라는 것으로 별로 노동자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또한 노동의 평등으로 저임금과 저급 평등입니다. 결국은 노동 착취의 형태입니다. 넷째는 좌파는 권력의 사유화입니다. 즉 좌파 국가치고 독재의 권력이 아닌 나라가 없습니다. 좌파의 모든 독재 권력체제입니다. 1인 통치 또는 소수 집단 독재 권력체제입니다. 이를 저항하거나 부정하면 바로 죽음이고 처형입니다. 모든 좌파의 공통된 특징이 권력의 사유화입니다. 독재입니다. 다섯째는 좌파는 모든 국가 재산의 사유화입니다. 형식적인 공산이지 실제로는 공산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공동의
재산제가 아닙니다. 독재자의 사유재산이나 다름 아닙니다. 모든 재산은 국가재산이 아니라 권력자의 사유재산화되어 있다는 것이 독재자파의 공통된 특징들입니다. 여섯째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지 않으며 모든 경제활동을 통제하고 억압하며 억제하며 개인의 재산을 억제하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일곱째는 자유선거제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양은 갖추고 있지요. 의회도 있고 무슨 대표기관도 있습니다. 실제 전혀 자유선거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통제 선거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여덟째는 좌파에는 언론의 자유가 없습니다. 모든 다 기관지입니다. 전부 다 자유가 없습니다. 모든 언론 자유가 없습니다. 언론은 통제되고 억압되고 말도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제도와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의사표현이 억제되고 통제되는 사회입니다. 이제까지 역사는 실패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사라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북한, 쿠바가 오래된 공산주의 이념을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중국, 베트남, 라오스, 러시아 등 남은 국가들이 몇 안 되지만 자본주의적, 사회주의적, 공산주의의 변형된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독재국가의 형태는 마찬가지입니다. 단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책으로 변태, 변형된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 또한 공통된 특징입니다. 최근 일부 자유시장경제를 허용하는 개혁을 추진하며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들 국가들은 모두 사회주의를 표방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각국의 상황에 맞게 혼합경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르크스가 예상했던 순수한 공산주의 사회는 현실에서 구현되지 않았으며 대부분 국가들이 시장경제 요소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 체제를 유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노동자 계급투쟁의 노동자 혁명 시대는 지났는데 아직도 노동자 계급투쟁이 자유민주주의 틀 안에서 너무 지나치게 나라와 백성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물론 그들의 주장과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받아주는 것은 고려해야 하는 것이 또한 국가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유민주국가이므로 모든 개인의 의사와 권리 요구를 존중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법의 체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법치주의가 잘 작동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재판이 공정하고 질서 있게 절차가 중시되어야 합니다. 법치주의는 신호등입니다. 질서입니다. 절차적 자유민주주의가 법치주의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호등은 바로바로 규칙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불규칙하거나 작동이 잘 안되거나 고장이 나면 질서가 무질서가 됩니다. 혼란이 됩니다. 법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려면 사법체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어야 합니다. 사법체계만 잘 가동되면 정상적으로 되면 이 민주주의 자유경제, 시장경제 체제가 잘 유지됩니다. 누구 어떤 사람들이 특별한 어떤 특권이 주어지면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법질서를,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신호등이 고장난 것입니다. 신호등이 고장났다면 질서는 대혼란입니다. 국가, 국민들이 피해만 줄 뿐입니다. 질서가 중요합니다. 법치주의가 잘 작동되게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